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세 건강지킴이 대학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황금길을 건너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지혜의 깊이가 느껴지는 가을 호수처럼 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래라는 설레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백세 건강지킴이 대학의 학장 신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은 생을 얼마나 더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자존감의 이야기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활짝 여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작은 기계 속에 숨어있는 마법 같은 친구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을 깨워 우리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간견을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세상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낯설고 두려우십니까? 식당에 가면 사람 대신 서 있는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 혹시 주눅이 든 적은 없으신지요?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려 할 때 복잡한 화면 앞에서 나는 이제 늙었나 보다라며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짐을 이곳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 뼈 있는 말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 하여 서러움을 겪었듯 지금 이 디지털 세상의 언어를 모르면 우리는 다시금 눈뜬장님처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고 다시 배우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선생님인 인공지능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인공지능 또는 AI라고 하면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로봇이나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차가운 기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미래교육학자로서 단언컨대 시니어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비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손가락 터치도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아 오타가 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입니다. 예전에는 기계에 명령하기 위해 우리가 기계의 언어를 배워야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우리의 말을 배웁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그저 친구에게 말하듯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때? 우산을 챙겨야 할까? 라고 물으면 인공지능은 상냥한 목소리로 비가 올 확률을 알려줍니다. 신나는 트로트 한 곡 틀어줘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골라줍니다. 심지어 아들한테 전화 좀 걸어줘 라고 말하면 전화번호부를 뒤질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내 손안의 비서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24시간 불평 한마디 없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충직한 비서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이 비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 역할도 해냅니다. 제가 오랫동안 치기공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은 건강은 관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나 건강 앱은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심지어 심장 박동은 안정한지를 체크해 줍니다. 오늘 걷기 운동이 좀 부족하네요. 조금 더 걸어보실까요? 라고 말을 건네는 기계라니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잘못 눌러서 고장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끈질기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저력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넘어오신 생존의 달인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는 일쯤이 어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해오신 그 위대한 적응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거 그만해라 라고 꾸지람하는 대신 요즘 유행하는 챗 GPT라는 게 뭐냐? 할미한테도 좀 가르쳐 다오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꼰대가 아니라 신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디지털을 알면 가족이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전화 한 통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같은 말을 10번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백과사전처럼 척척 알려줍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궁금한 것을 언제든 알 수 있다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은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는 늙어서 못해라는 말을 오늘부로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저 역시 내일 모레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인공지능 융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배우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사무엘 울만은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관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영원한 청춘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비록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저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 비서에게 말을 걸어보고자 하는 그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말을 거십시오. 안녕, 반갑다. 앞으로 나랑 잘 지내보자.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스마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세 건강지킴이 대학은 바로 그 도전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